지금이 소중해. 네,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DJ분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각자 목소리를 청취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 추위도 낭만으로 바꿔보고 싶은 윤명옥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임상순입니다. 네, 겨울에 추위 다 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픈 하경님입니다. 네, 좋지요. 네, 우리 청년. 예, 이어서 활기 넘치게. 말합니다. 송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썰렁하고 울고 싶을 만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정우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했다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길을 모르거나 말이 안 통해서라기보다 근사한 풍경에 같이 공유할 사람이 필요해서랍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인데 혼자는 왜 외로울까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네. 혼자라고 했더니 왜 고개들이 푹 수그려져 가지고 썰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홀로 아리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국악인 송소희 씨가 신나게 불러줄 겁니다. 예. 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간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바다가 길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와우, 목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요? 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네. 송소희. 아니 홀로 아리랑. 아, 홀로 아리랑을. 예, 오늘 홀로라는 얘기를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려고 일부러 홀로 아리랑을 해봤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우리라는 울타리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또 제가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초반 그 전부터 가슴 속에 외로움이 아예 있었어요. 오. 그래. 있죠. 근데 그게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다 그렇지 않았을까? 여기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 그럼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갖고 산 민족이라 그
한마늘 민족이던데. 한이. 네. 한이 심어져 있는, 많습니다. 흥이 그런데 많고. 흔히 네. 사람들이 한이라 그러면 뭐 무슨 한 이러기 쉽거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50, 60년대에 바로 전쟁과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과 죽음 속에 전쟁통 속에서 우리 세대들은 바로 곁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끌려간 오빠도 아버지도 다 죽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폭격에 맞아 죽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게 허무주의 문학이거든요. 고은 씨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았어요. 제가 20대 때 왜 이렇게 늘 선생님 고독을 씹고 또 씹고 질겅질겅 씹어도 외로웠어요. 씹고 뜯고 막 네. 보고색이고 예. 왜 그랬을까? 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안 예, 열고.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여느냐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상처를 받기도 싫고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그래서 왠지 그냥 마음도 안 열고 벽을 쌓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굳이 이렇게 확 다가가지를 않았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예. 그게 유년 시절에 유년 시절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년 시절에 이렇게 외롭게 엄마 정을 못 받고 그 시절에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5살, 6살 때 부모님들은 농사 지으러 나가시죠. 그 그쵸? 시골에서. 네.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 사업을 하시고 할머니하고 엄마는 농사 지으러 밭에 가고 밭에. 논에 가고 그러면 제가 그 큰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시골집에 어린 5살짜리가 맨날 집 지키는 일만 했어요. 혼자. 그럼 뭐 먹을 게 뭐가 있나요? 심심하면 뒷곁에 가면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그러면 감나무에서 감잎이 떨어지면 그 감꽃을 주워 먹고 그리고 감독. 생감이 떨어지면 그 생감을 예. 먹어보다가 안 되면 쌀독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우려서 먹고 물에다 담가놨다가. 근데 그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정말 외롭게 개 한 마리하고 그러고 집을 보고 살았어요. 정말 외로웠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엄마가 이제 아버지 만나러 서울 가면 철길에 동생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철길에서 엄마 기다리고 그 가는 길이 한참 걸려서 걸어가서 기다리다가 엄마 만나서 오면은 하루 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이 그냥 있는 거지. 혼자 쓸쓸하게 예. 외로웠던 그게 그런가 하면 또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애한테 사랑을 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안아서 사랑한다 뭐 이렇게 안고 뭐 이랬던 기억이 없어요. 거의. 그럴 틈이 그래서, 없죠. 여유가 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슴에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은 성격 형성이 5세, 6세, 4세 그때 맞아요.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성격 혈액형에 따라 조금 다른 사람도 있고 환경에 따라 조금 더 엄마에게 사랑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르겠지만 예. 내가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이 늘 가슴에 품어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않았어요? 경우도 진짜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 엄마는 이제 막 장사하러 나가시고 뭐 아빠는 뭐 농사짓고 하니까 혼자 있었지만은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는 못 느꼈을 때니까 이렇게 뭐 내가 몸에 이렇게 뭐 실감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외로움을 가장 느꼈던 적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 때 우리 되게 가난했어요. 엄청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집살이 하는데 나무집에서 전세로 사는데 이제 우리 집이 없으니까 이게 식구가 많으니까 한 집에 안 주는 거예요. 전세를. 그러니까 한 집에 못 살아. 이상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다른 데서 뭐 2층 집에서 살고 거기서 방 한 칸 얻어갖고 살고 공부하고 이제 그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식구들은 같이 살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전주 다가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좀 높아.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혼자서 올라가 가지고 어느 때인가 그 내가 한 중학교 3학년 때나 2, 3학년 때 그랬을 거예요. 사춘기 시절 때. 막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나 이렇게 아래를 착 내다보면서나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을까? 어떤 막 가난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막 고민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가장 내 생에 있어서 이게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한이 이게 막 묻어나는 그런 한숨을 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애가 중국에서 있을 때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많이 외로워했었다. 외로움이 그게 큰 자기와의 싸움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애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롭지 않게 주위에 좀 너무 형제 자매들 좀 잘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사랑을 안 준 거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외로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아니 그 당시는 뭐 다 근데 나라가 그 당시는 어려웠으니까. 나라가. 예. 근데 얼마 전에 고은 시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자기가 허무주의 문학을 한 게 곁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딱 그 고은 씨가 우리 엄마의 같은 나이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랬으니 엄마는 오죽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이해가 돼서 그렇죠. 나도 더 이상 이제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 갖지 말고 큰딸 아니에요? 큰딸이죠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큰딸은 그런 불만 잘 안 갔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는 다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때를 얘기하려니까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그때의 그 형성기, 아니요. 사춘기, 그러니까 그때의 지금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못 받아서. 때문에 예. 그게 한이 지금도 남아서 가끔 그렇다, 이거. 가슴이 아플 때는 그 생각이 그 떠오른다.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죠. 이건가 봐요. 그래서 사실 20대 때도 제가 한 30대 때인데 이제 그 20대 때 만났던 교사가 한 분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눈길을 조금 의식은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벽을 쌓고 살다가 한 두 번, 세 번, 한 십몇 년이 흘러서 다른 학교에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그분이 3월에 이제 부임을 해 왔는데 예. 학교는 부임을 하면 교실을 막 옮겨요. 그러면 막 의자 책상이 막 바뀌니까 네. 저는 그때 1학년을 맡았는데 교실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책상을 막 교실로 옮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6학년이라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6학년 아이들을 좀 저 예정을 생각해서 6학년 남자아이들 좀 한 10명 정도 좀 보내주세요. 의자 날르게. 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예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냉정해. 칼 같네요. 옛사랑을 생각해서 아이들 오. 보냅니다. 이렇게 더 왔더라고요. 센데 예정은 예. 농담으로. 예정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옛사랑은 옛사랑은 있었다. 있었다. 정이 아니고 사랑이었네. 정이 아니고 사랑이었다. 뭐지 시적인 그래서 거는 예. 뭐지? 이 양반이 이런 거 시적인 대화도 않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예.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던 저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거죠.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랬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깜짝 이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났었던 네. 적이 있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저의 20대와 이제 30대 시절이 생각이 했습니다. 예. 선생님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친정어머니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일하는 사람만 반겼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도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꼭 일하는 사람이 날 반겨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엄마가 반겨줘야 네, 되는데. 그게 싫고 엄마도 늘 나무 보면 이렇게 미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는 그때서부터 그랬는지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일하는 사람하고 잠을 같이 나고는 안 잤어요. 왜냐면
누가 나 자다가 누가 우리 동생이 나 건들잖아요. 우리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멍이 들었어. 내가 꼬집어. 어머, 왜 꼬집어요? 힘이 드니까 걔가 다리가 올라오면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아니 안 굉장히 좋아가지고. 건강해 보이는데 아. 그때부터 허약했어요? 그때 체중이 제가 20대까지 45kg 못 넘어갔어요. 체중이.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47kg 한 번 나가고 43kg, 40kg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몸이 늘었어요? 이제 우리 작은 애 낳고 이 돌질하고 나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신랑 따라 목포가 내려가자마자 바닷바람을 이 육지에만 살던 사람이서 그런지 체질적으로 이렇게 좀 약한 그런 거였는지 몰라도 내려간 지 3개월 만에 알레르기 천식 기침을 하면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제 그때 이제 급성 시루신염인가 하여튼 안 좋은 게 와가지고 아이고. 서울을 올라오는데 6개월 만에 서울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올라오는데 우리 신랑은 애들 데리고 연년생 아들 둘 서서 오고 나는 거기서 누워서 오고 딱 내리니까 엄마가 앰뷸런스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약 먹으니까 한 20여 년을 먹으니까 약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저는 그렇게 외롭다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뭐 외로움을 못 느끼죠. 외로움을 느낄 때를 얘기를 했더니 나는 외로움을 못 느꼈어요. 혼자 있고 싶다는데 할 말이 없네. 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누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걸 참 싫어해요. 혼자 영화관도 가고. 예, 예,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애들이 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나도 좀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아들이 있는데도 큰 애는 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얘기 내 옆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해. 우리 작은 애가 날 많이 닮아서 걔도 혼자 이렇게 혼자 있다가 저것 때문에 혼자 차 끌고 가서 낚시하러 가서 혼자 낚시하러. 그 성격을 닮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 늘 걱정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걱정.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좀 아니라 좋아요. 그리고 혼자 저는 있는 걸 좋아하는. 네. 혼자 있다가도 그렇게 있으면은 음악을 참 좋아해요. 항상 노래를 틀어요. 노래를 틀어놓고 있다가 혼자 노래 듣다가 그냥 혼자 명상을 해야 된다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좀 그게 명상하는 제일 사람 있죠, 음악 듣는 거.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고독을 즐길 때 말고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하니까 이제 외로움을 이렇게 혼자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럿이 있는데도 혼자 군중 속의 그럼. 고독이라고 이런 분들은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관계를 잘 아니, 못하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관계를 제가 좀 잘 그런 것 못하시는 같아요. 거예요. 같이 막 어울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막 떠들고 얘기를 할 텐데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할까? 혼자 있으면은 그때 이제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으세요. 대화 속에 끼지를 못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는 척을 안 해준다든가 예. 누가 나한테 말 그러면 그래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아. 그래서 좀 남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런 케이스거든요. 함께 있으면 좀 혼자 있다는 생각 좀 느끼는 좀 그런 경우예요. 좀 외로움을 좀 잘 타는, 그러니까 외동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집이 좀 그런 거 외동 아들이에요. 예, 외동 애들 예. 오. 그래서 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오히려 힘이 빠진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거 역시 그래. 길을 뺏긴다 그럴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제일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면서도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면서도 갔다가 오면은 뭔가 힘이 축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 그거 신기하네. 느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사람들 많은데 왠지 모르게 집에 오면은 내 기가 뺏긴 것 같은 예, 느낌이 맞아요. 들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데 다시는 안 나갈까 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곤한 거지. 신경 써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좀 있어서. 아니 사람들 에너지가 소모가 많으면은 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 사람들 많은 데서 아니 우리 보통 사람은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은 딱 돌아올 때 뭔가 이게 아닌데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었는데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오면 약간 허탈한 기분 느낌이 좋지 않아요? 허탈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모임 어디 가서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 가서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벌써 나는 외로워요. 아, 아니 저는 허전해. 외롭다는 집에 혼자서 있으면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든가 뭔가를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아유 괜히 앞으로 내다보다 뒤로 내다보다 그렇게 금방 또 외로워요. 금방 허전해. 예.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나가고 싶어지고 좀 그런. 근데 외로울 새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데가 없잖아요. TV를 본다든가, 드셨습니다.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 예. 그렇죠. 저도 스스로 그래요. 진짜. TV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도 외로운 거야. 그래요? 그거 나는 아니야. TV 보면서는 막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칭 조금이라도 하면서 막 움직여야 움직이고 돼. 막 이제 그래서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걸 한번 해보려겠다 싶어서 집에서 네. 나오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소파에 앉아서 남편한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재미없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우 잘 사는 거예요. 저기 봐봐. 저 뭐 TV에서 재밌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 보여줘. 뭐 맞아요. 소식 다 전해주지, 단순하시네. 뭐 신문 보지, 네. 또 전화 오지, 또 어디 나가야지. 시간이 뭐, 없어서 문제야. 뭐, 혼자라고 느낄 때가 뭐 어디 모임 나가야지 또. 뭐 많은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 총무지 뭔지 이런 거 많은 게 많아. 그래갖고 또 어디다 전화해서 연락해줘야지. 바쁜데 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어딨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괜히 물어보다가 가지고 뻘쭘했어요. 나는 괜히 혼자 같이 어디 나갔다 와서도 혼자 있으려면 심심하고 난 진짜 혼자 못 근데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외로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그리울 때,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그 네. 사람을 못 봐서 외롭고 생각나서 외롭고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움 외로울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외롭다가 그리움 때문에 근데 외로운 거예요. 금방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허전할 때가 그쵸. 많아요. 그래요. 뭔가 붕 뜨는 친구들하고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어울렸잖아요. 어울리다가도 옆에서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속이 끼지를 못하면 그때 벌써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잘 타는 스타일인가 보네.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줄까? 왜 뭐를 이거는 외로운 병. 받아야 되는 어. 시선 집중을 받아야지만 외롭지가 않은데 시선 집중 증후군이다. 병이다 병. 공주병.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그 소외당하면서 편애를 받고 자랐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그게 편애를 한 게 아닌데 의도치 내 않게. 스스로 편애를 만들었어요. 음. 오빠만 생각하는구나, 오빠만 쌀밥 주는구나, 오빠만 예뻐하는구나. 나는 시달데기 없는 가시네라고 나를 등한시하는구나. 혼자서 계속 키우다 보니까 좋은 거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근데 뭔가 조금만 내가 작거나 뭐가 조금 소외감 없고 내가 안 좋은 걸 차지했다거나 그러면 또 편애를 또 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계속 키워왔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양가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 꼭 필요한 집에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이고, 가슴을 치고 맙소사. 오셨다. 그 소리를 그 소리 듣는 자체가 벌써 순간부터 외로움이다. 나는 쓰잘데기 없는 가시네니까 다 차별을 하겠지. 그래서 그래서 나는 무딘가. 저는 쓰잘데기 없는 가시네 소리를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런가? 우리 아버지도 4대 독자거든요. 근데 오빠가 있는데 근데 나는 맞대. 오빠가 있는데도 나를 참 위해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여동생은 딸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좀 등하시였어. 근데 생기기는 굉장히 이쁘게 해요.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쁘게 생기, 다 이쁘고 여우 같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근데 우리 여동생이 돌아다녀야 돼. 집에 못 있는 성격이에요. 다 돌아다니고 지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격 자체도 완전히 좀 정반대네. 정반대.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 별명이 예쁜쟁이였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예쁜쟁이 우리 예쁜쟁이 눈 좀 보세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예쁜 짓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쁜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별명이 예쁜쟁이잖아. 그래갖고 예쁜쟁이로 통하잖아. 근데 그렇게 가만히 다 통틀어서 보면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오히려. 그래요. 근데 받고 마음속으로 자랐는데. 내가 키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꾸만 가슴이 허전할 때는 공주병입니다. 공주병입니다. 아니, 결론은. 근데 그 성격이 그래요. 우리 여동생은 중학교 다닐 때에서 저 어려서부터 이쁘다 해서 그 왜 옛날에 여학생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모델 그 감독이 쫓아서 우리 여동생을 하려고 해서 걔가 이대 부중을 다녔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누구 딸을 화장년 만들 거냐고 쫓겨났거든. 밥상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엄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게 컸는데도 요즘 같은 또 근데 우리 여동생은 그거에 비해서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맞아가면서 또 미니스커트도 입어 집 밖에만 나가 미니스커트야. 매니큐만 하다가 숟가락으로 맞기도 했어요. 아니 왜냐면 자꾸 환자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근데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동생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싶더라고. 한참 성장기 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하고 네.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하고 그 홀로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근데 사람이 예.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근데 않아. 우리 엄마는 엄청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오히려 나를 동감입니다. 등한시했거든. 이거 오히려 근데 나를 아까 등한시했어요. 그 기획인데. 남편분이 외롭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요즘에 외롭다는 소리를 해요. 아. 예,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뭐 2주에 한 번씩 오라 그러다고. 뭐 2주씩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외로워 인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 그렇지. 이런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쓰럽겠다. 남편도 남자들도 나이 들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대. 근데 아저씨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또 같이 같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가? 예. 그러니까 경상도도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 안동 지방 저희 세요. 집 옆이거든요. 안동, 그래서 예.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만 사람이고 여자는 그저 집안을 위한 살림미천. 여자는 인간이요? 네, 여자는 그냥 살림미천으로 뼈 빠지게 해서 아들들 공부시키는데 그래서 옛날에 여공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맞아요. 돈 벌어가지고 옛날에, 집안에 붙여줘서 남동생들 학교 보내고 아이고 그랬던 우리 게 집 바로 우리 그 집에서 하도 여자를 딸이라고 취급 안 해줘서 제가 시집 가면 딸을 안 낳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성공했네요. 그런데 정말로 말이 씌어가지고 딸을 못 낳잖아요. 지금은 나무 딸이 이뻐 보이고 딸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 보입니다. 요즘은 안 돼요. 역전돼서 더더욱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다요? 저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도 엄하게 있으니까 난 나중에 딸라면은 나는 딸라면 걸스카웃 시키고 나는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도 딸이 없거든. 아무튼 외로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예. 말씀드리니까 우리 동생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고 제가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있었어요? 때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갔다 오는데 막 학교에서 파고 집에 돌아오는데 나랑 같이 살았던 백구를 팔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팔아서 끌려가는 걸 제가 길에서 아유, 봤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하늘이 무너져서 거기를 따라가면서 막 울었던 그게 처음 무너졌고 두 번째가 이제 외사촌들이 놀러 왔었어요. 놀러 오니까 얼마나 재밌어. 오랜만에 나이가 비슷한 친구 같은 사람들을 친척들, 만나서 예. 놀다가 걔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버린 뒷모습을 막 따라가면서 막 울었어.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그 이후로 가슴에 그 개, 내가 나랑 어릴 때 집 지키던 개 팔았을 때 하고 그게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외로움의 씨앗이야. 그리고 늘 철길에서 엄마 기다리던 이런 것 때문에 유년 시절에 늘 뭐 엄마가 성그늘에 이런 노래, 예. 외로운 노래 아이고.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좀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아직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 한데 이제 좀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근데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또 등이 했어요. 시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옆구리가 시릴 때도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좀 그런 걸 많이 예. 빨리 끊어달라고 하시네요. 예. 많이 느꼈어요. 예. 예. 이거 뭐죠? 이거 시트지 보다가 예.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때 수다도 떨고 싶은데 전화기만 들고 있을 때 모처럼 할 일이 없어 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 때 혼자인 것 같다. 딱 저인 거예요. 이게 그 좀, 얘기가 그 예, 얘기. 연애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맞아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연애를 하라. 예, 또 예.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예.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또 죽을 때도 혼자이면서 또 사람은 어차피 혼자인데 맞아요. 왜 그리 혼자는 외로운지 우리라고 하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될까 봅니다. 자, 여러분, 자 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